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서울 마포구 일진빌딩 CNC 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날 제가 강의 내용은 K트라드 2021에 대한 값상승 결절의 평가 제목으로 선생님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이 건물이 마포에 있는 일진빌딩 건물입니다. 일진빌딩 안에 강당이 있습니다. 이 알피니온이 일진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당에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값상승 결절의 터미놀로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터미놀로지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내부의 내용물에 대한, 그 다음에 에코제니시티, 고에코냐 저에코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쉐이프가 어떠냐, 마진이 어떠냐,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요 5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인터널 컨텐츠 구성에서는 우리가 솔리드라 하는 것은 이 거의 90% 이상이 결절의 고형 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no obvious cystic content, 낭성 부분이 뚜렷하게 없는 경우를 말하죠. 예전에는 90%가 한데 요즘은 분명한 낭성 컨텐츠가 없을 때를 솔리드 합니다. 그 다음에 predominant solid, 요거는 시스틱 포션이 50% 이하가 되고, predominant 시스틱은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일 때 predominant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틱은 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분명하게 솔리드 컴포 없을 때 시스틱을 하죠. 과거에는 90% 개념인데 이제는 분명한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지폼 노즐의 정의는 마이크로시틱 체인지인데, 이 마이크로시스틱가 솔리드 컴포먼트의 50%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모지니어스하게 시스틱이 보이고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개념을 바꿔서 시스틱 포션이 첫째는 마크로 시스틱에서는 안 되고 마이크로 시스틱, 작은 시스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솔리드 포션의 5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스폰지 폼입니다. 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50%보다 조금 넘어야 되죠. 넘어야 되는 마이크로 시스틱이 디퓨즈하게 깔렸을 때 개념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그럼 자, 인터널 컨텐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시죠. 이건 솔리드죠. 분명한 시스틱 포션이 없을 때, 여기에는 완전히 시스틱 포션만 보이죠. 솔리드 포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도미넌 시스틱은 시스틱 포션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프리도미넌 솔리드, 시스틱 포션이 50% 미만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자, 이 인터널 콘텐츠는 어떤 인터널 콘텐츠입니까? 스폰지 폼입니다. 그게 스폰지 폼은 멀티플 마이크로시스틱 컴포먼트가 볼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멀티플 마이크로시스틱 서페이스가 어, 어, 서페이스가 작은 셉툼으로 분리되었을 때, 또는 거기에 인터베닝 아이소에크 파렌키마가 있을 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멀티플 시스틱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셉툼으로 갈라져 있거나, 또는 아이소에코의 파렌킴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렇게 아이소에코 파렌킴으로 이게 나누어지거나, 또는 이 신셉타로 갈려졌을 때, 이걸 이제 스폰지 폼 비율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정의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비나인 노즐은 이것은 95% 이상 비나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에코제니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로이드 파렌키마의 파렌킴을 에코를 예전에는 주의하고 비교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안테리얼 넥머슬, 스트랩스 머슬하고 비교한다는 게 차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하이퍼에코인데 이번에는 현저한 저에코와 마일드 하이퍼에코로 나누었습니다. 현저한 저에코는 마일드 하이퍼에코액은 안테리얼 넥머슬하고 같거나 비슷할 때, 그게 안테리얼 스트랩 머슬하고 비교하는 안테리얼 스트랩 머슬하고 비슷할 때, 이럴 때는 마크드 하이퍼에코 이렇고 합니다. 근데 다음에 마일드 하이퍼에코액은 요거는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에 비해서는 좀 더 고에코이지만 주위의 파렌키멘 정상 갑상선 실질에 비해서는 저에코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구분. 아이소에코는 사이로이드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사이로이드 파렌킴하고 같을 때. 그다음 그렇게 아이소에코는 주위에 고에코 있는 부분하고 비교하는 거고 정상 사이로이드 파렌킴하고 비슷한 걸 말합니다. 같은 걸 말. 하이퍼에코는 이 정상 사이로이드 파렌킴보다는 에코가 높을 때를 하이퍼에코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러면 한번 요거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스트랩 머슬이죠.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보다 비슷할 정도죠. 주위보다는 물론 저에코죠. 이걸 마크들이 하이퍼에코입니다. 자, 요 결절은 보시면 여기에 결절은 어떻습니까? 예, 사이로이드 파렌킴 비해서는 저에코이지만 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비해서는 저에코가 아니죠. 안테리어 사이로이드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보다는 에코가 높으죠. 그럼 마일드 하이퍼에코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절은 주위하고 비슷하니까 아이소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위보다 에코가 높으니까 하이퍼에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에 그러면 에코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낭성병선이 생기면 그 안에 솔리드 포션이 보이죠. 그러면 낭성병선이 동반되는 결절의 에코는 전체적으로 에코가 저에코냐 고에코가 아니고 그 고형 부분의 에코를 따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쉐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예전 패러렐, 논 패러렐 요거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우리가 트랜스버스로 해서 AP 다이아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타보다 클 때를 우리가 이걸 톨러된 와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프레임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P 다이아메타 트랜스버스 또는 롱기추럴 다이아메타하고 비교했는데 이 AP 다이아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타보다 작을 때 패러렐하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난패러렐은 이게 이제 톨러된 와이드. AP 다이아메타 결절의 AP 다이아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타보다 클 때를 예전에는 톨러된 와이드라 했는데 지금은 난패러렐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010년 케이트라드에 분류한 라운드 투 오발 이런 레귤러 이런 거는 삭제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6에는 라운드 투 오발 또는 이레귤러 이런 이제 쉐이프를 했는데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쉐이프는 과거에는 라운드 투 오발, 일레귤럴, 톨러 된 와이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패러렐,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지나 여기 패러렐이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얼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보다 같거나 적을 때, 요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보다 같거나 같으면 요걸 뭐라 하면 라운드고, 작으면 오발한 거죠. 오발한 거죠. 요걸 갖다가 패러렐 쉐입이랍니다. 요거 이제 요 모양 되면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 크지요. 그건 요걸 갖다가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무스, 분별 가능한 스무스 엣지. 그 엣지가 이렇게인데 이 분별이 가능하고 분명하게 가능하고 스무스할 때를 할 때는 스무스입니다. 이런 건 레귤라, 서컴스크라이브드, 레귤라. 그 다음에 요건 스무스는 레귤라하고 서컴스크라이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일레귤라는 요거는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non smooth edge, speculate or micro-reverberated 이런 것은 이제 irregular인데 예전에는 speculated, micro-reverberated 말 썼습니다. 뾰족뾰족한 걸 speculate하고 micro-reverberated 볼록볼록볼록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제 이 결절이 주위로 infiltration 침윤하는 걸 말하고 이런 건 난스무스하고 또는 로비레이티드 이런 말씀인데 지금은 그냥 irregular로 통일했습니다. 일디파이는 이거는 fully demarcated, 마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주의하고 타이로이드 조직하고 분명히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ill-defined, indistincted 이런 말 쓰는데 지금은 smooth, irregular, ill-defined로 통일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거는 스무스하죠. 스무스. 그 다음에 요거는 irregular. 예전에는 speculated, micro-reverberated 입니다. 자, 이거는 ill-defined이죠. ill-defined, 불분명한 겁니다. 요런 이제 irregular는 주위로 침윤했는 거고, ill-defined는 결절의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죠. 이런 거는 비나인에서도 결절이 생성되면서 주위에 헬로가 분명하게 안 생긴 경우거나 또는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데 이렇게 염증이 생긴 부위가 주의하고 잘 구별 안 될 때 이런 것이 이제 ill-defined가 되겠습니다. 그럼 calcification입니다. calcification은 이 1mm 이하 마이크로 calcification 1mm 이하의 석회화입니다. 1mm 이하 이런 석회화는 섀도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사모마 바디라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사이로이드의 그 폴리클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폴리클 세포가 사이토플라즘을 잃어버리고 뉴클레우스 주위에 라운드 칼시피케이션, 멀티플 라운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죠. 이걸 사모마 바디, 사립 소체라고 사립, 모래사자, 입자, 소체, 작을 소체, 몸체, 사립 소체, 사모마 바디. 주로 이제 이런 것은 이 병변에 이제 파피러리 그로잉 할 때는 이 파피러리 그로잉에는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잘 생깁니다. 말리그넌트에도 보일 수 있고 비나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것은 이제 1mm 이상의 석회화인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메이션이나 디스트랙션에 의해서 생기는 이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 조직의 괴사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조직이 디스트랙션 되는 것에서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비나인에 많이 보이는데 말리건트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나플라스틱 칼시노마 경우에는 이렇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조직이 레피드 디스트랙션 하니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대표적인 파피로리 캔서입니다. 물론 이제 비나인에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mm 이하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지금은 펑테이터 에코제닉 포사이, 점상의 에코제닉 포사이, 1mm 이상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결절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링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 가지요. 링 칼시피케이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닉 포사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말링 리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죠. 가령 이제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한 결절 안에 에코제닉 포사이 있으면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이, 파피럴 캔서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 안에 이런 에코제닉 포사이 있을 때 요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보다는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응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상 고익할 때 요 안이 주위가 시스터냐 솔리드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점상의 하이퍼에코사인데 솔리드 컴포넌트 안에 있을 때를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예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1mm 이상이고 섀도를 보통 동반합니다. 섀도를 동반하면 3mm 정도 되는 뚜렷한 섀도를 동반하게 되죠.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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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갑상선에 부탁하면 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봐드릴게요, 내가. 예, 예, 예. 그렇지요. 오시면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시면 내가 초음파도 봐드릴게요. CT하고. 예, 예, 내일 곧 이제 병원이 끝나거든요. 예, 내일 오십시오. 봐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링 칼시피케이션에서 이 칼시피케이션이 주위를 둘러싸는 이제 페리페랄 하이퍼에코일 와인이 노즐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링 칼시피케이션은 섀도를 동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터 안에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고 코메텔 에코를 보이면 요거는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쇼잉 보이는 코메텔 라이크 에코제닉 테일. 요거는 이제 콜로이드 이 에코제닉 포사이는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말하고 이 펑트 1mm 이하이고 솔리드 노즐에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노즐이 보이고 솔리드 안에 이런 점상 에코가 보이는 것은 이거는 말리건 리스크가 71%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캔서를 서제션하는 소견입니다. 이거는 결절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요거는 시스틱 지네이션 부분이죠. 파셜리 시스틱 한 요런 결들에 여기에서 요게 점상 고에코가 요렇게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또는 파셜리 시스틱 요런 데는 비나인 결절이 되겠습니다. 비나인. 요거는 폴리큐라 사이로이드 칼시노마고 요거는 비나인이 되겠습니다. 말리그넌스가 71%, 그 다음에 요거는 9%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입니다. solid and mildly, 이 결절이 solid이고 mild hypoechoic 노즐의 펑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 보입니다. 자, 여기 하이포에코이죠. 요 고형 결절이고 마일드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에 에코제니 펑테이터 에코제니 포사이 보면 케이트라이드 5번이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리드 노즐의 마크들이 하이포에코익 노즐이 보이고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이고 코메트 테일 아티팩트가 보이죠. 요거는 케이트라이드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요거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노즐이고 마크들이 하이포에코 노즐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니 펑테이트 요거죠.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마크들이 하이포에코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인데 코메텔 아티팩트를 보이고 있죠. 코메텔 아티팩트. 이럴 때는 이제 인터미디에 서스피션입니다. 인터미디에 확실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predominant cystic and mild hypoechoic 노즐이고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데 코메텔 아티팩트를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intermediate suspicion이 되겠습니다. intermediate suspicion 케이티라드 4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면 선생님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그 인트라시스트 에코제니 포사이다 코메텔 아티팩트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스트 아니죠. 그리고 마일드리 하이포에코익 노즐에 with intracystic 에코제닉 포사이가 코메텔 아티팩트를 동반할 때는 이거는 케이트라드 2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시스틱 포사이다 코메텔 아크를 보면 이거는 비나인 리스크가 됩니다. 비나인 리스크. 그 에코제네 포사이가 시스틱 컴포넌트에 마진이 있을 때 이거는 비나인이나 말리그넌트를 시사하는 스페시픽한 소견이 아닙니다. 비나인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비나인인데 요거는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 시스틱 타입 파피러리 칼시노마 이건 시스틱 포션이고 요거는 솔리드 포션인데 솔리드 포션이 결절이 하이포에코익하고 여기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요거 보이 요거는 말리그넌시 요거는 비나인이죠. 결국은 시스트 안에 솔리드 포션이 있고 솔리드 포션 안에 이런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있으면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